금방 대파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X5 미아타 차량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마츠다의 NX5. 자, 일단 차주님 굉장히 반갑고요. 자, 일단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이렇게 또 유튜버, 또 열정 많으신 유튜버 감사합니다. 네. 분 만나서 이렇게 네. 새벽 2시 네. 지금 네. 열정 많죠. 예. 만나게 되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나이 정도만? 나이는 34살. 34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차량명이랑 연식, 등급, 트림, 선택 옵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일본 차량이죠. 일본 네. 제조사 마츠다 네. MX5라고 하는 차량이고요. 네. 미야타라고도 불리고도 있습니다. 네. 현재 뭐 NA부터 ND까지 네. 4세대 한 3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 네. 저는 4세대 ND 네. 2021년식 신차로 출고를 했습니다. 트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단일 트림입니다. 예, 아무래도 직수입 차량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북미형 같은 경우는 이제 3가지 트림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멕시코에서 넘어온 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재팬인데 이제 멕시코로 수출이 됐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역수입이 된 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간단하게 제가 지금 엔카를 보니까 등급이 그냥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미아타, NS5 미아타. 예. 이게 뭐 연식도 보니까 16년식도 있고 막 20년식도 이제 있는데, 보니까 아까 뭐 NA, 뭐 NB, NC, ND라고 이제 하셨는데,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예, 제가 사실은 뭐 정확하게 뭐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지는 않지만, 네. 우선 ND 지금 현행 4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2015년식이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식부터 네. 2019년식까지가 ND1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 지금 현행 세대까지가 ND2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ND1과 ND2의 차이는 이제 마력이 한 20마력 정도 올라갔습니다. 기존에 150에서 160마력 대였다면 ND2 같은 경우는 184마력의 차량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뭐 기존에 없던, 워낙 뭐 옵션이 없는 차량이지만 그 뭐 애플 카플레이나 뭐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들이 ND1에는 없어서 추가 장착을 했었더라면 ND2에는 뭐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고 그런 기본적인 세세한 옵션들이 이제 출고 때 이제 탑재가 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엔카 16년식도 그냥 요거하고 똑같다 보면 되나요? 똑같은 뭐 똑같은 외관이지만 옵션이 조금 빠지고 출력이 좀 더 낮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몇 년식부터? 2020년식부터 2019년 말 19년 말에서 이게 정확치 않은데 어쨌든 한 2020년식부터는 ND2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소유 기간이나 키로수가 궁금한데요. 현재 6월 15일경에 출고를 해서 한 2주 정도 됐고요. 저도 사실 이제 세컨카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주말 퇴근하거나 이제 주말에
만 간간히 타고 지금 현재 키로수는 959km. 와, 959km. 네,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 요거 해당 등급을 좀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은 이 차량을 네. 등급이라기보다는 이 차량 그쵸. 사실 어려서부터 수동 차량을 좀 네. 선호해왔고 타왔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결혼을 하고 네. 그 2세가 생기면서 네. 이제 패밀리카로 또 일반적인 차량을 타다가 네. 제가 이제 세컨카를 제가 혼자 즐길 수 있는 차량을 네. 찾는 첫 번째 조건은 네. 수동 차량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벨로스터 N도 네. 구매를 생각을 했었고 네. 하다가 이제 아는 지인분이 네. 또 이 차량을 수입하는 업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도 조금 뭐 많이 비싸지도 않고 네. 해서 또 오픈 에어링도 되고 네. 조금 더 이제 벨로스터 N보다는 좀 더 희귀하고 좀 더 시선을 받을 수 있는 네. 차량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보면 이 영상을 볼 텐데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은 연식을 그러면은 한 20년씩 정도를 추천을 좀 해주시나요? 예, 아무래도 차량은 뭐 풀업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아무래도 구형보다는 신형을 구형보다 신형. 뭐 당연히 선호들 하겠지만 네. 사실 저도 이제 이 미아타라는 차량을 이제 막 공부를 하고 이제 카페 활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래된 네. 1세대 NA라든지 MB 네. 이런 차량들의 값어치가 훨씬 네. 정말 한국에서는 찾기도 힘들고 제대로 된 차량을 찾기 힘들 정도로 이제 네. 요즘 거의 뭐 리스토어라고 하죠. 네. 완전 네. 썩어버린 네. 썩어버린. 예, 일석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일석차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하나 새 거로 바꿔 가시면서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정말 그런 매니아층도 많이 있는 차량이고 또 이 마츠다 MX-5가 이제 전 세계에서 네. 가장 많이 팔린 오픈 로드스터입니다. 오. 그러니까 한국의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 정식 발매가 되지 않고 마츠다라는 브랜드가 이제 정식으로 판매한 적이 없지만 네. 뭐 미국, 일본, 호주 뭐 이런 쪽 보면은 네. 되게 매니아층도 많고 그런 되게 역사 깊고 유명한 차량입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이게 20년식이랑 19년식 그 이전 모델이랑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일단 외형은 똑같죠? 외형이나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점을 꼽으라면 출력 차이입니다. 출력 차이. 출력이 기존의 ND1 네. 이 한 160마력, 155마력 이 정도였다면 네. 지금 ND2는 184마력. 184마력. 예. 근데 또 그 마력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초반 기어비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단, 2단, 뭐 3단 이런 가속감 네.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ND1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ND2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자세히는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16년식은 ND1이라 보면 되나요? 예, 그렇죠. ND1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예. 네, 혹시 차량 금액? 아무래도 이제 직수입 차량이다 보니까 뭐 어딜 가나 이렇게 동일한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 차량 신차로 출고하게 되면은 네. 4천 한 200~300만 원 정도. 4,200~3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직수인 거죠? 모두 직수입니다. 모두 직수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차종을 사기 전에 그냥 경쟁 차종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좀 드는데. 경쟁 차종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뭐 여러 가지 비교 차종은 있었죠. 벨로스터 N이나 뭐 사실 베렌이랑 이 차종 두 차종만 놓고 비교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금액대 4천만 원 초반의 금액대에 이 경쾌한 수동 경량 로드스터이면서 또 소프트 탑이지만 오픈까지 되는 차량은 없습니다. 사실은 경쟁이. 그렇죠. 제가 뭐 여유가 더 많았더라면 뭐 아무래도 더 상위 등급의 차량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냥 요 한 4천, 5천 사이 아니면 3천 후반 요런 정도의 금액대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 경쟁 차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베렌을 안 사고 그냥 이 차를 산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뚜껑? 꼭 뚜껑이라기보다는 네. 조금 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좀 많이 볼 수 없는 차량, 희소성. 좀 희소성, 네. 그다음에 가격 대비 얻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더 크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베렌이 출력 면에서는 네, 훨씬 더 그쵸. 월등하거든요. 네. 이거는 이 미아타 차량은 이제 2000cc 자연흡기 NA 엔진이고 네. 여기서 184마력 정도. 네. 베렌 같은 경우는 2.0 터보 엔진으로서 네. 한 275마력 정도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의 경우에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베렌도 시승도 해보고 네. 저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막 계약까지 갈 단계가 있었었는데 네. 출력보다는 조금 더 이런 오픈 에어링이나 시선, 예, 그리고 좀 희소성에 더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수입 차량이고 네. 그 2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카 할증이 붙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연령대 보통 30대 분들이 많이 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초반에 이제 한 16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옵니다. 160만 원.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무사고, 네. 그다음에 가입료율, 네. 그다음에 뭐 자녀 할인, 나이 어린 네. 아이가 있으면 또 할인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T맵 주행 그 안전 운행 점수 할인, 뭐 블랙박스 할인, 네. 그다음에 ABS나 에어백 탑재 네. 할인 뭐 해가지고 128만 원까지 다운이 됐습니다. 128만 원까지. 예, 그래서 네. 한 30만 원 정도 할인이 돼서 네. 나쁘지 않은 금액 같습니다. 처음 치고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이건 당연히 고급유로 넣고 계시죠? 저는 차량을 네. 물론 모든 분들이 차량을 아끼고 생각하고 하겠지만은 네. 저는 무조건 고급 휘발유를 넣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가득 넣는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완전 MT, 완전 앵코에서 네. 가득을 넣었을 때 고급 휘발유 1,850원 정도 기준으로 네. 7만 원이 조금 안 들어갔습니다. 7만 원 조금. 예. 그럼 주행 가는 거리가 한 몇 정도 나오는 편이에요? 한 600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600km? 정말 연비가 너무 좋습니다. 기름이 안 답니다. 저 놀랬습니다. 되게 대만족 하시다는 거죠? 대만족입니다. 고속도로 연비가 네. 정속 주행하면 진짜 18km 정도 나옵니다. 예. 도심은요? 도심은 한 13km 정도 나옵니다. 13km 정도? 예. 이거 한 유지비가 대충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사실 신차이기 때문에 네. 뭐 정비를 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소모품 교환 정도만 한다라고 치면 사실 기름값만 내고 그렇죠. 탄다.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네. 뭐 2년까지는 2년까지는? 예, 소모품을 제외하고 2년 지나면은 좀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왜 또 일본 차량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정말 안 고장 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호주에서 한 5년 정도 네. 거주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마츠다, 뭐 스즈키, 네. 도요타 이런 브랜드를 많이 선호하고 탔었거든요. 네. 정말 막 키로수가 막 30만, 40만 되는 오래되는 차량도 네. 탔었는데 정말 엔진 오일만 갈아요. 엔진오일만 가신다. 타이어만 갈고 네. 오일 갈고 그래서 사실 뭐 유지비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차량이 정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간편합니다. 간편하다. 예, 일반적인 뭐 아반떼 소나타 정비하듯이 네. 정말 손쉽게 정비를 할 수 있는 어느 공업사를 가더라도 하지만 그래도 네. 차주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차량을 정비를 하고 만져본 네. 곳을 찾아가겠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차에 장점이 좀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은 뭐 좋은 연비 좋은 거, 연비 좋은 거. 그다음에 희소성, 그다음에 오픈 에어링. 근데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그냥 경량 로드스터. 경량 로드스터. 네, 경량 로드스터, 경쾌한 주행. 네. 그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그 정도? 예, 일단은 생각나는 거는 그 정도. 예. 자, 그러면 혹시나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 장점이 좀 있다면은 어떤 게 좀 있나요? 사실 네. 옵션을 보고 산다면 이 차량을 선택 안 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정말 네. 옵션이 너무 없고 네. 그냥 딱 그 운전자의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서 네네.
특별한 옵션은 없습니다. 그냥 뭐 수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사실은 솔직히 옵션은 잘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좀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단점은 아무래도 직수 차량이다 보니까 네. 이 지금 현재 이 출고 상태에서의 이 센터 스크린 네. 내비게이션이 원래 돼야 되는데 네. 내비게이션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보통 요즘은 그 T맵 많이 선호하죠. 그렇죠. 예, 국내에서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내비가 더 정확하고 보기 간편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뭐 고려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또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좀 실내가 많이 좁고 어디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갈 수 없는 수납 공간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 정도의 단점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단점은 또 단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거 이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출력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물론 가볍고 2000cc에 뭐 웬만한 생각대로 다 밟으면 나가주고 뭐 무리 없이 다닐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이런 차종을 타는 사람 이제 오너분들 보면은 또 가끔은 이렇게 막 쏴주기도 하고 그렇죠. 막 이렇게 뭐 그 서킷 같은 데 가서 레이싱도 하고 또 이제 드라이브도 하고 와인딩도 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요즘 워낙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막 출력들이 막 200~300마력대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요즘 드물게 자연흡기 엔진이고 하다 보니까 출력이 좀 낮은 하지만 근데 저도 터보 차량도 타보고 자연흡기 차량도 타보고 했지만 터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악셀링을 했을 때 이제 터빈이 돌면서 출력을 확 끌어올리는 좀 그렇게 빨아들이는 느낌의 그 가속력이 있다면 자연흡기 엔진의 장점은 그냥 그렇게 그 쭉 밀어주는 느낌. 그리고 또 그리고 자연흡기 엔진이 또 선호하는 이유가 유지비가 좀 저렴해요. 유지비가? 예, 고장도 잘 안 나고 터빈이라는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고장도 안 나고 예, 유지 보수비가 좀 그나마 터보 엔진보다는 더 용이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시트 포지션인데 시트와 악셀과 브레이크, 뭐 클런치, 뭐 핸들 위치는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제가 키가 174이거든요. 저한테는 지금 현재 순정 상태에 이 차량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핸들 포지션 그리고 ND2에 맞다 이 텔레스코픽이 추가됐어요. 아마 이전 버전은 없다라고들 하셔가지고 제가 ND1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핸들이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텔레스코픽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은 되게 만족하고요. 조금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이나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그 튜닝 키트가 나옵니다. 이 순정 시트 포지션을 밑에 시트 레일을 교체해갖고 다운 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이 탑에 머리가 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키트가 있어서 사실은 뭐 전혀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이게 좀 낮아서 키가 180 되면 좀 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180 되면은 닿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다운 시트를 장착을 해주는 게 좀 더 시트를 그럼 바꿔야 되네요, 그러면? 아니요, 시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시트 밑에 레일 있지 않습니까? 그 레일 브라켓을 바꾸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이 시트 포지션이 더 내려갑니다. 한 3cm 정도만 내려가도 되게 좀 많이 편하고 넓다는 느낌을 받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좀 어떤 심판인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제 차량은 멕시코에서 수입이 된 차량이지 않습니까? 단일 트림이고 순정도 직물 시트밖에 사실 안 나와요. 북미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별로 따라 트림별로 따라 뭐 가죽 시트도 있고 뭐 한데 직물 시트 일단 우선 사용을 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바꿀 때 되면은 이제 업체에 가서 가죽으로 좀 이쁜 색깔을 가진 가죽으로 좀 씌워줄 생각입니다. 생각이죠. 일반적으로 지금은 그냥 사용하고 굳이 새 거를 뭐 끊는다거나 버린다거나 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이거 뭐 괜찮죠? 그래도 뭐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직물 같은 경우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여름철에 이게 지금 그 통풍 시트가 그런 거 전혀 없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여름에 가죽 시트 앉으면 진짜 막 되거든요.
직물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그나마 덜 뜨겁고 덜 뜨겁고 예, 또 폭신폭신한 맞아 되게 폭신폭신해요. 편안한 점은 가죽보다 물론 이것도 되게 옵션 좋은 나파 가죽이나 네. 뭐 이런 되게 고급 가죽 같은 경우는 물론 되게 편안함이 더 좋겠지만 네. 직물 시트 저는 만족합니다. 아 만족하신다는 거. 그리고 예. 뭐 장거리 가도 괜찮죠? 장거리 신차 출고하고 다녀왔는데 네. 허리 괜찮으세요? 허리는 좀 아팠습니다. 포지션 자체가 조금 이게 포지션이 엄청 서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저도 지금 각도가 역대급이거든요 지금. 원래 제가 이제 뒤로 시트 쭉 빼고 이렇게 편하게 찍는데 아주 그냥 지금 최대한 당겨서 지금 찍는 중이라 네. 많이 불편해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뭐 이런 기어봉 밑에 있는 이런 버튼부 위치들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물론 많이 없지만 예, 일단 기아 이 체결감이 너무 좋습니다. 체결감이 좋다. 이게 이제 보통 이 숏 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이제 직결돼 있어요. 이 미션이랑 이 기아봉이랑 직결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체결감이 착착 이런 식으로 되게 정말 수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조작을 해보신다면 우와 이거 순정인데 이렇게 체결감 좋다는 거. 체결감이 이렇게 좋아? 네. 이렇게 막 놀래는 지인도 있었고 정말 되게 만족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는 뭐 공조장치 밖에 없지만 이것도 저는 오히려 그 전자식 오토 에어컨 컨트롤이라고 하나요? 저는 오토 에어컨 컨트롤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이게 더 간편하고 편하고 사실 근데 지금 이 센터 스크린을 조정해주는 요 버튼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이질감이 듭니다. 이질감이 좀 있다. 그리고 아까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차이점이 ND1 있지 않습니까? 터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ND2 같은 경우는 터치가 됩니다. 터치가 된다는 거? 근데 지금 이게 주행 중에는 또 안전 때문에 터치를 막아놨는데 터치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좀 이질감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포지션에서 손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제 뭐 사실 이런 다이얼 방식으로 된 차량이 뭐 벤츠라든지 요즘 뭐 현기차에도 많이 있지만 좀 이렇게 위치가 한 요 정도 있으면은 그쵸. 좀 편할 텐데 이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조금 저는 그러네요. 불편은 한데 사실 뭐 노래 뭐 볼륨 조절이나 이런 건 다 핸들에서 할 수 있고 사실 이거를 만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만지는 부분이 핸들 쪽에 있는 노래 버튼 정도? 제일 많이 만지는 부위는 이 스틱이죠. 스틱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승차감 서스펜션 질문인데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차체가 낮고 또 휠 베이스도 짧고 하다 보니까 뭐 되게 편안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딱 그냥 이 차를 재밌게 탈 수 있는 정도의 승차감과 이 댐핑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댐핑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냥 약간 좀 딱딱하다가 보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차량을 운용하시는 오너님들이 이제 많이들 그 서킷 주행도 많이 하세요. 뭐 인제나 영암에 가서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제 추후에 튜닝을 할 생각입니다. 몇 가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튜닝이 있어서. 혹시 어떤 거? 저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휠, 그다음에 서스펜션, 그다음에 배기 튜닝까지 딱 요 세 가지만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차량이라고 제가 딱 만족할 만한 그런 차량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많은 오너님들이 처음부터 서스펜션 다운해서 이렇게 튜닝하지 말고 순정 상태의 서스도 충분히 훌륭하니 일단 타보고 이제 바꾸는 걸 추천한다라고들 많이 해주시고요. 되게 사실 또 이 차량이 보면은 브레이크 보면은 되게 캘리퍼도 일반적인 뭐 브em보라든지 그런 뭐 성능 좋고 뭐 인지도 있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일반 브레이크거든요. 근데 브레이크 튜닝도 사실은 이제 만류합니다. 왜냐면 차가 워낙 가벼운데 뭐 포피스톤 뭐 이런 튜닝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밸런싱이 깨질 수 있다. 오히려 차라리 순정 상태에서 브레이크 패드 정도만 좀 좋은 패드로 바꿔서 타보는 게 더 드라이빙 스킬에도
도움도 되고 네. 더 재밌는 드라이빙을 할 수 있다라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제가 네. 직접 경험해 보진 못한 거여서 네. 그런 여러 이제 먼저 이 차량을 운용해 보신 선배 오너들의 정보를 막 보면서 네. 또 제 입맛대로 맞게 또 계획을 해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흡기여서 그냥 쭉 나가는 느낌? 예, 이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죠? 그리고 뭐 매우 만족하시죠? 조금 출력은 좀 아쉽다고는 했지만 예, 한번 아, 예, 아, 예. 예. 되게 훌륭한 것 같습니다. 예. 가벼워서 예, 참 잘 가벼워서. 나가요. 예. 네. 만족하시죠, 차주님은? 아, 저는 뭐 이제 나이가 좀 먹으니까 네. 막 그렇게 예전같이 이렇게 쏘고 다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한 것 같다는 예. 거. 자, 그럼 반대로 제동력은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제동도 지금 순정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아, 전혀 나쁘지 않다. 예. 또 테스트까지 또 해주셔서, 예, 지금. 차량이 무게가 1톤이에요. 딱 네. 공차 중량이 1030kg입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가벼워서 네. 알겠습니다. 자, 매우, 브레이크 그냥 뭐 칼같이 그냥 잘 먹는다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 코너링인데, 코너링은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코너링을 제가 이제 막 그 산길이나 예. 이런 데 가서 아직까지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 선배들의 의견을 보니까 네. 차량이 이제 뒤가 잘 흐른답니다. 아, 뒤가 잘 흐른다. 예, 차량이 뒤가 잘 흘러서 네. 오히려 모르고 이 차량에 대해서 익숙치 않고 모르고 탈 때가 네. 더 빠르다. 더 빠르다. 알면 알수록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뒤가 너무 잘 흐르는 걸 느끼기 때문에 네.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빗길에서는 정말 뒤가 막 이렇게 춤추는 정도로. 거.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사실 그렇게 너무 위험하면 또 이 차량을 양산을 안 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스타일이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주변이 지금 이렇게 가볍게 그냥 코너 돌았을 때도 이 코너는 뭐 네네네. 되게 이렇게 경쾌. 저 그냥 이렇게 되게 뭔가 그 카트 타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예. 예. 당황했습니다. 예. 그러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핸들의 무게감은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무게감은 그냥 무겁다 가볍다가 아니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적당한 것 같다. 여자분이 운전을 해도 충분히 가능?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와이프가 이제 이 차량을 탐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이제 처음에는 무슨 이런 차를 사냐. 네. 보통 이제 그 내무부 장관들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딱 차 출고하고 와서 옆에 태워주고 하니까 자기 수동면허 딸 테니까 내놔라. 내놔라. 예. 지금 그래서 좀 벼르고 있습니다. 벼르고 있다. 예. 우리 사모님도 근데 여기 타면은 여기 근데 시트가 굉장히 꼿꼿이 서 있어서 좀 괜찮아 하세요? 예, 뭐 장거리를 이렇게 오래 탄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예, 뭐 불편하다거나 그런 거는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수동이라 기어비 변속 타이밍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까요? 사실 뭐 수동 미션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오너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냥 변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오토 미션처럼 네. 변속감이 어떻다 이렇게 표현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엔진은 배기음은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지금 순정 배기음도 나쁘지 않은데 네. 저는 이렇게 좀 시끌벅적한 걸 좋아해서 그 국가가 허용하는 그 네. 데시벨 허용 내에서 네. 예, 정당하게 구조 변경을 하고 배기 튜닝은 꼭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스피커 스피커 네. 상당히 어떤 편인 것 같아요? 후지입니다. 후진다. 멕시코산이 그런가요? 예, 사실 북미형 또 이제 고급 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고 네. 이 시트 지금 이제 운전자나 조수석 귀 쪽에도 네. 스피커가 들어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순정이라서 좀 별로 이제 맡기신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네. 오디오도 어느 정도 저도 그 튜닝도 해보고 했던 경험이 있던 터라 네. 좀 고음이나 이런 데서 좀 찢어지는 듯한 네. 이런 건 좀 듣기 좀 별로여서 네.
스피커도 좀 이제 좀 여유가 되면 네. 좀 좋은 스피커로 교체를 할 생각이 있고요. 아.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차 내부가 되게 좁지 않습니까? 네, 되게 좁아요. 그래서 스피커가 안 좋아도 네. 들어줄만 합니다. 들어줄만 하다는 거. 예. 그냥 약간 우퍼가 좀 쾅쾅 쳐주는 게 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니요, 미드 우퍼, 그러니까 지금 문짝에 지금 달려있는 스피커가 네. 이제 미드 우퍼 역할을 하는데, 네. 뭐 쳐주는 건 잘 쳐준다며. 요즘 이제 네. 설정에서 네. 오디오 시스템 이퀄라이저 네. 기능을 다 이제 만질 수 있다 보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은 고음. 아, 고음. 이 지금 A필라에 달려있는 이 트위터의 품질이나 성능이 네. 이제 고음을 못 따라주는 거죠. 좀 볼륨을 업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오픈 에어링을 하면서 음악을 그쵸. 좀 크게 틀고 네. 스텔스 풀고 드라이빙 할 때 네. 고음 영역이 조금 듣기 좀 거북한. 예. 이건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사이즈인데, 사이즈는 뭐 매우 작다는 거. 매우 작죠. 네, 매우 작다는 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예. 자, 다음 질문은, 요거는 뭐 수리성인데, 보증기간 내외 수리인데, 요거는 뭐 직수하신 거라 딱히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냥, 네. 근데 사실 이런 직수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네. 정말 웬만한 이 차를 경험해보지 못한 네. 공업사나 샵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가 정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저도 기본적인 경정비는 제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또 그냥 지인 이런 샵에 가서 네. 리프트 빌려서 공구 빌려서 네. 경정비 정도는 직접 하고, 네. 또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된 사회여서 뭐 해외 포럼에서도 네. 그 정비 정보를 얻고, 예. 유튜브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메인테너스 정비성에도 방금 전에 뭐 말씀하신 거하고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요. 예. 자, 다음 질문. 해당 차량을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차주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 얼마를 벌어야 네. 한다? 네. 뭐 그거는 사실 개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월 500을 버는데 네. 가정이 있고 애가 셋이 있다. 네. 그러면 여유가 없을 거고, 그렇죠. 혼자 이제 욜로 인생을 사시는 요즘 멋진 분들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 250, 300만 벌어도 네. 충분히 탈 수 풀할부로? 풀할부까지는 아니어도 풀할부로 가려면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는 차주님은 한 250 정도? 한 300은 벌어야 300은 벌어야 여유롭게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그 돈이라는 게 네.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의 그 가치관 차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차를 타는데 월 50이 안 아까운 사람이 있고, 그렇죠. 월 50을 어떻게 차를 내고 어떻게 월 50을 내고 차를 사? 그렇죠. 그런 분들은 월 1, 20 내고 그냥 저렴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네. 뭐 경차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근데 경제성이나 이런 걸 따진다면 모닝 스파크 말고는 탈 게 없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차량 세금 2, 3,000cc 어떻게 내고, 네. 시등록세 어떻게 내고 탑니까? 네. 경차는 다 면제인데. 네. 연비 좋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를 얼마나 타고 싶은 그 열정이나 네. 욕심이 있느냐. 네. 차는 정말 그냥 뭐 이동수단이다. 이동수단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 씀씀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네. 뭐 더 좋은 차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월 2, 300 버시는 분들도 네. 더 좋은 차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요즘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 차가 고질병이나 결함 같은 게 있나요? 카페 내에서나? 예전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ND1 네. 초기 모델이 미션 2단이 잘 깨지는 그런 결함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공부를 찾아보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근데 그거는 금방 뭐 제조사에서 네. 마츠다에서 개선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말고는 특별한 여태까지 고질병이나 그런 애로사항들은 오너님들이 뭐
그런 이슈가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잡소리는 풍절음인데 뚜껑을 닫았을 때 잡소리는 아직 신차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풍자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한 130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그쵸. 풍자름이 좀 있긴 한데 네. 그렇게 정숙한 차는 일단 아니고 이 차량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소프트탑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아는 분 뭐 포르쉐 네. 뭐 박스터도 타보고 네. 뭐 992 네. 뭐 이런 것도 타보고 했는데 어느 차든 다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예, 그거는 감안을 하고 타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차를 사기 전에 커뮤니티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예. 혹시 뭐 어떤 걸 제일 많이 보셨나요? 일단은 뭐 어느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 직수 업체를. 예. 아. 뭐 여러 직수 업체들이 네. 있으니까 어느 네. 업체 선택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사후 관리가 그나마 어디가 좀 더 잘 되는 곳이냐. 네. 그런 그다음에 예, 뭐 그런 걸 보고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네. 뭐 실제로 타보신 분들의 후기들도 많이 찾아봤고요. 후기들도. 예, 뭐 탔을 때 어떻다. 그리고 뭐 이제 아무래도 메인테너스도 중요하다 보니까 네. 정비성은 좀 어떤지. 네. 물론 이렇게 찾아봐도 뭐 세세하게 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거 좀 뭐 몇 주에서 몇 달 정도는 찾아보고들 사시니까 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 주위 반응은 좀 혹시 어떠신지? 반응 그냥 결국은 샀네 결국은 샀네. 라는 친구도 있었고 네. 와이프는 그래도 좋아라 해주고요. 친구들도 어떤 친구들은 차 멋있다, 이쁘다. 야, 일본이 참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참 좀 그렇지만 네. 차 하나는 정말 잘 만든다. 차 잘 만든다. 예, 근데 그거는 저도 뭐 인정을 하니까 예. 뭐 그래서 일본 차도 좋아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짧지만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에피소드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 아직 지금 뭐 에피소드는? 오늘이 거의 3일째 타고 나오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해본다는 네. 인생의 첫 경험이라 사실 되게 많이 떨리고 뭐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셔서 네, 어차피 핸들하고 전방샷만 나오기 때문에 예, 차량 번호판은 제가 싹 가려드리고 나중에는 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뭐 다 공개를 하는 뭐 그런 뭐 날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알아야 할 점. 네. 분명히 구매 예정자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 볼 거란 말이죠. 이거는 꼭 알아야 돼. 물론 많은 걸 다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조금 지금 막 뭐라고 딱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여태까지 막 이것저것 설명해드리면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다 드린 것 같아서 그러면은 아까 차장님께서 봤을 때 그 직수업체의 그런 선정이나 정비성에 대해서 약간 뭐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좀 잘 봐야 하는지 좀 노하우나 약간 팁을 좀 주신다면. 근데 사실 요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제가 뭐 어떤 언급을 하면 그 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주의사항 정도? 이 정도? 예, 그냥 아무래도 많이 판매한 곳이 그나마 경험도 더 많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 직수 차량이라는 게 운도 따라줘야 되고요. 차량 뽑기도 잘 돼야 되고. 왜냐면 그 AS는 이제 보통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나라 현대기아 차량처럼 그런 AS망이 이렇게 폭넓은 게 아니다 보니까 AS를 보통 직수업체들이 엔진 미션 무상 보증을 해주고 있어요. 소모품을 제외하고 이제 고객 과실을 제외한. 근데 사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차량이 나왔는데 아무리 뽑기가 잘 돼도 엔진이 막 블로우가 되거나 미션이 깨지거나 하는 차량은 거의 로또보다 힘들 확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AS 정도만 신경을 쓰면 가장 그게 이제 중요할 텐데, 사실 저는 이 직수 차량은 AS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예. 이게 기본이 직수가 똑같네. 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업체마다 판매 업체마다 그 아, 정책이 달라요. 다르구나. 그리고 요즘 어떤 업체들은 그래서 AS를 엔진 미션 AS를 하게 되면 네. 차량 금액이 얼마, 아. 오히려 AS 없이 네. 뭐 그런 AS 비용을 좀 할인해서 판매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차주님은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AS 끼웠습니다. 꼈다. 왜냐면 네. 혹시 보험 같은 개념이죠. 그쵸.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해서. 그거 빼면은 많이 빠지나요? 그것도 사실 업체마다 다를 텐데. 다른데. 한 1, 200, 2, 300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차량 추천 여부인데 이런 경우에는 추천하고 저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단순히 외관만 보고 아니면 그런 희소성만 보고 이쁘다라고 해서 덜컥 구매를 하셨다가 네. 생각보다 차량이 뭐 불편하고 네. 편하지도 않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금방 되파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X5 미아타 차량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꼭 뭐 카페 활동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뭐 주변에 기회를 꼭 얻으셔서 네. 동승이라도 꼭 해보시고 네. 지금 이제 이런 영상 촬영 해주시는데 이런 것도 정보도 많이 얻고 예. 충분하게 고민을 한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희소성과 이쁘다고 네. 아니면 뭐 이쁜가 멋진가 뭐 어쨌든 그런 뭐 그리고 저렴한 네. 뭐 저렴한 축에 어쨌든 수동 오픈 에어링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량이라서 네. 덜컥 이렇게 홀리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구매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정말 이 차량의 특성이나 저도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것을 많이 배우신 다음에 구매를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매력 굳이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경량 로드스터. 경량 로드스터. 네.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 중에 혹시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지. 제 차량이라서 5점을 주고 싶지만 예. 4점을 주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점은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좀 아쉬워하는 출력 때문에? 네. 그 출력이 마이너스 1점이나 되나요? 아니요. 뭔가 그래도 5점 만점에 5점 주면 네. 조금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5점 주셔도 돼요. 그러면 네. 4.5점 하겠습니다. 4.5점? 네. 그럼 마이너스 0.5점 출력 면에서. 출력.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완벽할 수 없다. 자, 만약에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차를 다시 사실 건지에 대한 질문인데. 과거로 돌아간다면 네. 제가 만약에 더 상위 등급의 차량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된다라고 하면 네. 더 상위 등급 차량을 사겠죠. 어떤 차종으로 갈 것 같으세요? 저는 우선은 요 다음 더 열심히 살아서 네. 요 다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차량은 박스터입니다. 박스터. 예.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뭐 이 차량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뭐 좀 빠졌거나 좀 부족한 점이 좀 있었다면 더 하실 말씀 좀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네. 요 유튜버님을 통해서 이 차량을 직접 뭐 보고 싶으시다거나 시승을 해보고 싶으신 분이랑 혹시 시간대나 이런 게 맞다면 네. 적극 네. 제가 지원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차량님은 뭐 매우 대만족하시는 것 같아서. 예, 저는 네. 정말 이 차 타고 나올 때마다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 다 풀리고 예. 그냥 퇴근하고 뭐 지치고 한데도 그냥 한 바퀴 그냥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네. 예,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뚜껑 여는 모습을 좀 여기서 그냥 손으로 뚜껑이 네. 그렇구나. 그럼 다시 할 때는 네. 톡? 이쪽에서 수동이네, 탑이.
감사합니다. 적응만 되면 한 네. 3초 3초 만에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전이 제일 빠르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